네, 발표하실 김영남 교수님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산부인과학으로 석사 박사 과정을 졸업하셨습니다. 현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백병원 산부인과 교수님으로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산백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장애 진화 산부인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정재혁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장애 진화 검진은 충분히 이게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저 원장님들도 이제 산부인과 베이스로 하는 거고, 저희도 장애 진화 산부인과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 사업을 땄을 때 좀 생소한 단어였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올해 개소하게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장애 진화 산부인과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지 저희들도 시작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장애 진화를 위해서 디자인을 하는 저희 딸을 목을 졸라서 이 장애 친화 로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 로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애인들을 대표해야 되고 산모를 물론 산모는 아니지만 다 모든 걸 다 대표하는 그런 로고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목을 졸라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공짜로 만들었습니다. 제 돈 개인 돈을 줘서 그리고 저희들이 장애 친화는 한글로는 있는데 이게 우리도 이제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장애 친화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저 나름대로 그냥 disability friendly obstetric gynecology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여기도 다 장애 친화 장애인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이 장애 친화가 이 맞는 것인지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간단한 서론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열 원장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장애인들이 물론 진료를 보는데 물론 검진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영역을 좁혀 보겠습니다. 장애 여성들이 산부인과 진료를 봤을 때 무엇이 어려워서 장애 진화 내과도 아니고 장애 진화 외과도 아니고 장애 진화 산부인과란 것을 사업을 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않은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신 여자분들은 첫째 저희들이 뭐 이제 뭐 약을 타러 오는 건 상관없겠지만은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진찰을 먼저 하십니다. 그럼 진찰은 보시는 이런 내진대에서 검진을 진찰을 하십니다. 그러면 물론 장애의 종류가 굉장히 많겠지만은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제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산부인과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탈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내진대라는 곳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재 원장님께서는 3명의 보조자분이 영차해서 옮겼다고 하고 하지만 저희는 3명의 도와줄 인력이 간호 보조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신체 장애가 오신 분들이 내진대를 가기 위해서는 힘없는 간호사가 억지로 옮겨가지고 거의 몸을 기우다시피 해가지고 보호자와 함께 내진대에 툭 올려놓는 그런 형태를 많이 가지고 사실은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기본적으로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적은 보조 인력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면 마음에 우선 굉장히 많은 벽이 생깁니다. 어떡하지? 빨리빨리 환자를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막 옷 갈아입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될 거고 옮기는 시간 들여야 될 거고 다시 탈의를 하고 다시 옮기는 굉장히 그거는 이제 마음의 부담이 생겼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산부인과 진료를 막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 진화 산부인과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었던데 물론 이제 산부인과는 2가지가 있습니다. 상과와 부인과가 있습니다. 이제 임신과 관련되는
진료를 하는 것과 일반 부인과적 진료를 하는 부분 다 있습니다. 물론 부인과 진료를 하는 부분들은 앞에 말씀드린 처럼 외래 베이스로 해서 진료를 하는 것이고 상과적인 진료를 또 볼 때는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저희는 또 분만이라는 추가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장애인들도 충분히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실 수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심적인 부담과 저희들이 추가로 서포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장애인들 아니더라도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이면서 다들 출산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게 거기는 육아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알겠지만 그러면은 장애인 여성들은 조금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결국은 무슨 문제냐 말씀하신 진료 접근성의 문제는 꼭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뭐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다 가지고 있을 거고 플러스 장애인 여성에 대한 어떤 출산과 임신에 대한 제가 봐서는 이제 정보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은 충분한 시간과 공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진화 산부인과는 무엇인가라고 간단히 정의를 드리면 여성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시설, 장비, 인력을 가지고 그래 플러스 서비스를 가지고 진료를 볼 수 있게 하라. 그거는 상과와 부인과가 동일하게 진료를 볼므로써 여성 장애인이 충분히 진료를 볼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가 그래서 저희 이제 부산 친구가 제일 많다는 거고 부산 백병원이 제가 장애치나 산부인과를 지금은 사업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제가 뭐 장애 여성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뭔가를 더 많이 해서가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산 백병원이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아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산부인과 베이스로 충분히 이제 보건복지부 사업을 다 하고 거기에 안전한 시설과 항상 거기서 나오는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설과 인력과 장비를 갖춰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환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너희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 거점의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치나 산부인과가 추가로 되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 계기를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치나 산부인과는 202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제일 처음에 공표를 하였었고요. 저희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뭐 개소를 하면 좋았었는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치나 산부인과 좋은 취지이다. 그래서 충분히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부산 백병원 한번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건 다 도와주는데 시설적인 부분은 공간적인 부분은 우리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정말 열악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재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주 넓은 공간에 딱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방 하나를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정말 조그만 한 평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시설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이 개소가 조금 늦어졌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나름 그나마 장애 여성들이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서 최근에 올해 9월달에 이제는 장애치나 산부인과를 개소를 하게 되었었고 지금 9월 초에 개소해서 지금 이제 거의 2달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직 시작 단계라서 정말 미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치나 산부인과를 여기는 제가 봐서는 이게 저희 고위험 산모 통합치료센터 마찬가지인 것처럼 시설이 조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저는 잘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여기 시설을 마련하다 보니까는 항상 공간이 충분히 휠체어 탈 돌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안 될 것 같은데 휠체어 돌릴 수 있는 이 정도의 공간만 주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럼 저희도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여기
여기는 이제 물론 다 뭐 분만실과 진통실이 다 마련돼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조 내용들은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는 기본적인 공간이 저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재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필수 장비들 저렇게 써 있는데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장비들이 많았는데 이번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었고 또 기본적인 장비들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저희들의 시설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데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을 제가 이거를 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잘 모르지만은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을 좀 더 도와드릴까 그 생각밖에는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럼 접수대를 어떻게 할까 좀 낮추자. 그리고 좀 고치고 그리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편안하게 넓은 공간에서 상담도 좀 하게 있는 그런 조그만 방들을 좀 분리를 시키자. 제일 힘들었던 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진료실이 3개인데 한 진료실만 가지고 온전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충분히 시간과 공간을 주면 사실은 제일 부러울 것이 없겠으나 그렇게 지금 외래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은 이제 장애인들이 오면은 특히 이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오면은 그거 진료를 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하나를 확보한 진료실을 하나를 확보했었고요. 그리고 외래 대기 공간에서도 뭐 휠체어들이 충분히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미흡한 정도의 그냥 공간만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잘 몰랐는데 침대면 다 침대인 줄 알았는데 침대 장애인들을 위한 침대는 굉장히 저상 침대라는 것들을 사실은 조금 처음에 이제 공간을 저희들도 공부를 해서 알게 되었었고 그런 침대로 다들 교체를 다 완료를 했었고요. 저희들 기본 내진대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방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정재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족 분만실의 침대가 이거거든요. 가족 분만실의 침대는 이건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다들 침대처럼 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분만 임박하면은 밑에 있을 트레이를 발판을 빼고 여기에다가 날개를 답니다. 그러면은 날개를 달면은 바로 분만대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만대로 썼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간에서 환자는 누워서 진찰을 충분히 다 진찰을 하고 만약에 산부인과 외래 공간만 많다면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하다 하면은 바로 이거 굉장히 1분도 안 걸리거든요. 내진대로 변환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얼른 진료를 하고 다시 빼고 이 공간 충분히 만들하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시경 들어오면 내시경 들어오고 하는 거 이것들을 활용하는 것들도 진짜 좋다는 의견을 금방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만실이 꼭 이런 딱딱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족분만대 침대를 활용한다면 산부인과의 외래 진료와 분만장 뭐 입원 환자들도 다 지금 볼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휠체어를 마련했었고 저는 금방 말씀하신 거 3명이 억지로 들고 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이거를 지금 저희들도 구매를 했는데 시간과 여유만 많다면은 억지로 3명이서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의 온전히 시간만 한다면 이것들을 활용하는 것들도 안전하게는 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저희는 내년쯤에 한번 해보고요. 정말 한번 옮겨서 하는 게 정말 낫는지 실질적으로 정말 아주 가벼운 분들은 좀 옮겨서 낫는 게 나는데 정말 힘든 분들은 우리가 괜찮습니다. 충분히 해서 천천히 옮겨드리는 게 낫는지를 한번 경험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들 마련했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들도 마련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시설과 장비들은 기본적인 거고 사실 저희들은 뭐 앞서서 뭐 저 좋다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병원의 장점은 이런 어떤 인력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할 거고요. 저희 백병원은 아무래도 상급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다학제 진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재활의학과, 뭐 내과 다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다학제 진료가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장애치나 산부인과는 다학제 진료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진료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산부인과 진료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지금 두 분을 모시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모든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거의 다 장애 진화로 보시게 세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력 서비스, 전담 서비스, 그리고 병동 서비스 외래 전담하는 서비스들 저희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이 오면 저희들이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을 도와줄까, 빨리빨리 보고 진료를 가시게, 편안하게 진료를 가시게 해주는 것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면은 처음부터 병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들어오기 전부터 가실 때까지 다 서비스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기본 원칙이라서, 일단은 우리 코디네이터 선생님을 포함해서 외래, 병동, 그리고 다들 분만실도 다들 전담하시는 선생님들로 쭉 깔아놨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는 원무부의 도움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이게 인식의 개선, 장애인의 인식의 개선, 처음에는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도와주십니다.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원무부를 비롯한 다른 진료 지원 부서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 전담 서비스는 아마 오시기 전부터 저희들이 왜 어떻게 불편해서 오시는지 정보를 충분히 알아야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분들이 접수를 시작하는과 동시에 저희들의 코디네이터가 오시는 순간부터 가시는 순간까지 다 일일이 동행하면서 서비스를 원무 접수 검사 다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 전담 저희들 그 한 라인을 따로 핸드폰 만들어 가지고 바로 전화를 하실 수 있게 만들었고, 메일을 주실 수도 있게 만들어서, 그래서 1대1 전담 서비스가 가장 큰 주력인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체크리스트를 하는 거는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그분들을 알기 위해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주시면은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뭐 장애 청각 서비스를 도와줄까요? 아니면 다른 서비스를 도와줄까요? 이런 부분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썼고요. 필요하다면은 통역 서비스도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장애인 분들이 오시는 유형은 많습니다. 그냥 접수를 해서 오시는 신한 분들도 계시고 기존의 장애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번 해봤던 거는 그냥 앉아서 오십시오 했던 것들이 그렇게 도움이 좀 덥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원모부의 도움을 받아서 기존 저희들이 다니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이미 등록돼 있는 환자들을 다 발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먼저 오시면은 이분들이 그냥 보통 같아서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오늘 접수를 뜨시는 분들은 이분 장애인이다라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환자들이 장애인 분들은 빨리 보고 그냥 빨리 가실 수 있게 서비스를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장애 등록인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이 장애 저희들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미리 그걸 이제 정보를 알아서 도와주는 서비스를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달에 개소식을 했었었고, 그때 여러분들을 모시고 개소 심포지움을 했었었고, 지금 2달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부인과 지금 교수님들 대부분 장애 진화에 동참을 하고 있어서 꼭 특정인들을 지정하지 않으셔도 편안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9월 달에는 시작을 했는데 지금 11월 달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많은 장애인들을 이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10월 달에 74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 74분이 다들 처음부터 장애 진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진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환자분 중에 장애인 분들을 다들 저희들 발굴을 해서 오히려 도와주는 서비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과 부인과 다 아울러서 진료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오신 분들 2달 동안에 오신 분들을 쭉 어떤 유형들 있는지 봤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 장애가 가장 많았었고요. 신장 장애는 투석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그렇게 지금 도움이 서비스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될 부분은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 이런 분들을 지금 좀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례를 보면 조금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69세 환자장인데 이제 지체장애를 가지고 중증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으셔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분들 왜 오셨냐면 산부인과 검진을 하고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 지금 질 부분 쪽에 좀 가려움증이나 무슨 불편한 증상이 있으셔서 왔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체장애가 있으니까 내진대 앓기 불편하다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알려주셨었고, 그래서 바로 보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장애 진화 산부인과로 오실 때는 일반 환자분들은 진료 의뢰서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오시면 됩니다. 바로 오시면 되는데 대신에 그 급여 환자분들께서는 급여를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락이 좀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그 의뢰서 오는데 시간을 좀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에는 의뢰서가 접수되고부터는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뭐가 불편한지 빨리 예진을 해서 진료를 보고 바로 따라서 약국 가서 약 타다 드리고 집에 가시는 데까지
거의 뭐 30분 이상 소요가 안 되게 도와드렸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처음 해보니까 이거 우리 또 잘 몰랐지만 도와드렸지만은 또 서류가 빠지는 부분들도 있네. 서류까지 빨리 챙겨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환자는 이제는 청각 장애인인 분인데 저희들 외래 대기 환자실이 룸이 굉장히 빡빡하게 밀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누구분 이렇게 지금 막 불러도 잘 못 듣는 청각 장애인이 있으셔서 바로 못 들읍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순서가 되면은 빨리 톡으로 말씀 빨리 드릴게요. 이렇게 그분들 특성에 맞는 진료를 좀 도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증 장애인들도 계속 이렇게 중증 장애인인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말씀드리셔서 그냥 검사를 빨리 진행을 하고 빨리 돌아가시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달 정도의 잠시의 경험이지만은 저희들이 했던 것들을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뭐 어떤 특정으로 뭘 도와드리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가장 좋은 점이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좀 더 좋았었던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운영 목표는 결국은 뭐 다른 큰 거창한 것보다는 여성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리는 거, 그래서 빨리 좀 병을 좀 낫게 고쳐 드리는 것들이 가장 큰 목표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 있는 선생님이 더 잘 알겠시겠지만 저희들은 보조적으로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이런 이송 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의료인들의 대한 교육도 같이 도와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의 계속 경험과 운영 경험이었지만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년에는 좀 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